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수업 실험 당일에 실제로 어떤 순서와 구조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또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된 수업 설계 역량 평가가 실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지도안 작성 지역과 지도안 작성이 없는 지역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하루 시험의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한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공통된 절차인데요. 다음 4단계는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두 대기실에 있다가 구상실로 이동하고 또 평가실에서 평가를 진행한 뒤에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 내용은 충남교육청에 있는 그 유의사항에 있는 문서를 가져온 건데요. 상대적으로 충남교육청이 가장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응시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면 관련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업 실현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모두 8시 반까지는 입시를 완료하게끔 되어 있고요. 응시 지역에 따라서 종이 자료가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험실에서 당연히 전자기기는 일절 금지가 되니까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상실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응시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15분이나 20분간 수업을 구상하게 되고 이후에 평가실로 이동을 하셔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실에서 미리 뽑은 관리번호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수업실험 평가실에 들어가시면 관리번호 1번입니다와 같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관리번호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평가위원장이 시작하세요 라고 하거나 혹은 타종이 되면 바로 시작하시고 수업 실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이제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밖으로 이동해서 본인이 복도에 둔 그 개인 소지품과 휴대전화를 챙기고 퇴실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퇴장할 때 당연히 정숙하셔야 되고 보통 시험실이 있는 층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시험실 배치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배치도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상실을 보면요. 이렇게 응시자 그 책상이 여러 개 있고요. 다음과 같이 구상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응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나 경기 지역과 같이 그 응시 인원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구상실에서 그 평가실 개수만큼 책상이 있고 한 번에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응시생들이 한 번에 구상실에서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도요. 전자시계가 한눈에 잘 들어오게 놓여져 있는 지역도 있고요. 혹은 진행위원이 그냥 가지고 있는 작은 스톱워치를 보고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탑다운 방식의 전자시계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지역에 따라서 두고 있는 시계가 다르니까 이 부분을 응시 지역의 유의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혹은 전년도 합격자가 남긴 합격 수기를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개인 시계를 가지고 가셔서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업 실험 평가실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면 아까와 마찬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놓여져 있는데 이 칠판 앞에 있는 교탁이 있는 건 거의 다 동일하지만 이 칠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필을 쓰는 그 초록 색깔 칠판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화이트 보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드 마커를 당연히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응시 지역에 따라서 이 수업 실현 평가시도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평가위원이 앉아있는 자리 또한 교탁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교탁의 옆쪽에 측면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자시계가 눈에 잘 보이는 전자시계로 놓여져 있거나 특히 현재 시각을 알려주는 전자시계가 있거나 혹은 탑다운 방식의 전자시계가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선생님들께서 시간 관리를 하시기 편하시려면 본인의 시계를 지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또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지역과 또 지도안 작성이 있는 지역, 지도안 작성이 없는 지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바뀌었는데요. 구상을 20분 하고 수업 설계 역량 평가를 5분 하고 실연을 15분 하게 됩니다. 이 수업 설계 역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었던 수업 나눔 대신에 들어온 평가인데요. 수업 나눔은 즉답형으로 3문제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수업 시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즉답형 문제를 보고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수업 설계 역량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서술형 구상형으로 문제가 주어진다고 공지에 나와 있고요. 또 이를 구상 시간 20분 안에 같이 구상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초등 임용 때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업 설계 역량 평가를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수업 나눔에서 묻고자 하는 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건을 해석하고 이 조건을 어떻게 학생 친화적으로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또 학생의 삶이나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 철학과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그런 배움이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 설계 역량 평가가 좀 모두가 다 생소하고 처음 하는 평가이긴 하지만 이 수업 나눔에서 평가하고자 했던 그 부분과 같은 방향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실 때는 과거에 수업 나눔 평가에서 어떠한 점을 물어봤는지 또 이러한 부분을 내 수업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참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수업 나눔 평가를 처럼 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수업 나눔 평가가 묻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의 어떤 서술형 문제로 만들어서 수업 실현을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수업 설계 역량 평가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길게 답변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또 경기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도입, 전개, 정리를 전부 다 연습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동기 유발을 가져왔던 부분, 어떤 그 자료를 아예 그냥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전개 블록 타임제로 했을 때 전개가 길어질 때 전개 1, 2, 3 정도가 있다고 하면 전개 1을 하고 전개 2를 생략하고 전개 3으로 넘어갔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정해 보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업 실현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1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선생님의 강점과 좋은 그런 역량들을 표현하기에도 정말 모자란 시간인데요. 절대 빨리 끝내시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나 2분 같은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실제 수업을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실 때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발문과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 시간에서 1분, 2분은 정말 귀중한 시간이니까 절대 조기 종료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좋은 강점들을 꼭 보여주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안 작성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도안 작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모든 응시생이 함께 지도안 작성을 하는 시간을 1시간 가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간단한 점심시간 겸 휴식시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업 실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당연히 구상실로 이동을 해서 구상을 하게 될 때 선생님께서 이전에 작성하셨던 지도안을 다시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본을 받게 되고 이 사본과 함께 문제지를 제공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시고 수업 실현을 어떻게 할지 구상하시고 그대로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지도안에 그냥 작성했던 부분을 그대로 실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업 실현 상황에서 문제지에 주어져 있는 조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어느 부분만 실현을 하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지도안에 쓰셨던 부분이 아닌 부분이지만 어떠한 학생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발문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라거나 혹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라거나 이러한 것들 추가 조건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수업 실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 지역에 있는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여기도 보면 9시부터 10시까지 지도안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12시부터 관리번호 순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구상실로 이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구상실에서 개인별 볼펜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별 볼펜 제공되어 있는다고 가 나오는데요. 그 모나미 펜 같은 펜을 주면 가지고 오신 펜이 아니라 거기 주어져 있는 펜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응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는 전년도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도안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지만 가지고 20분간 구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을 하게 됩니다. 또 시험장 환경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계 종류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작은 것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탑다운 방식의 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당연히 개인 시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 손목에 모두 시계를 쓰시거나 혹은 한 손목에 2개를 착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그 시험 실험 때 15분이나 20분 같은 그 시간을 철저하게 잘 보시려고 12시에 맞춰놓고 시계를 그때부터 타종과 동시에 누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긴장한 나머지 누르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현재 시각을 보여주는 시계를 차고 하나는 그냥 누르는 시계를 사용하려고 또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도입, 전개, 정리 혹은 전개 1, 전개 2 혹은 조건 1, 조건 2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느껴지는 것을 잘 파악하시고 체화를 잘 시켜서 수업 실현장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 못했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수업 실현 당시에 특히 지도안이 있는 그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수업 실현할 때 문제지나 혹은 지도안 이러한 것들 내가 구상지에 메모했던 것들을 일절 보지 않고 수업 실현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을 보지 않고도 아주 매끄럽고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이걸 보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업 실현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문제지나 지도안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수업 실현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업 실현은 선생님께서 당장 현장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 얼마나 정말 현장에 있는 교사처럼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발문과 또 아이들을 위한 단계적인 그 교수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그 지도안이나 문제지를 안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끄럽게 정말 학생 친화적인 말로 교사의 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내용이 잘 숙지가 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이 지도안 자체가 비포용지로 나오기 때문에 지도안이나 문제지나 매우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좀 팔락팔락거리면서 보면 선생님들께서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미리 실현을 하시기 전에 조금 접어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좀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연습하실 때 어느 정도로 좀 체화시켜서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요. 경기도 지역과 또 지도안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과
또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그 수업실의 만능틀과 같은 어떤 천편일률적인 틀을 하나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수업 환경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수업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합격과 평안한 교직 생활을 정말 진심으로 누구보다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